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은 대선 이슈들로 뜨겁습니다. 특히 가장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양자 토론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양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사실상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다만 토론에 자료는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료 없는 토론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실무협상단을 맡고 있는 황상무 단장의 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황상무는 양자 토론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검사가 범인을 취조할 때 자료 없이 취조하느냐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토론을 가장한 취조를 하려던 거였죠. 그래서 주제도 정하지 않고 자유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고 시종일관 대장동만 파고들겠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황상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멈출까요?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할 때 자료 없이 취조합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추궁합니까? 어디 일개 언론 파트 책임자의 말이겠습니까?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아직도 자신이 검찰총장이고 상대 후보는 취조받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삽니다. 배려나 예의, 존중은 1도 없지만 그래서 결국 모든 핑계를 동원해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하겠지만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갑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토론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3일에 하기로 한 사자 토론에 대해서도 실무협상단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어쩌면 그 토론에 윤석열 후보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토론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회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차라리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판단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자, 앞서 윤석열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토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에는 토리의 트위터 계정을 열었습니다. 이 계정에는 삼엉, 삼냥아빠, 요리 잘하는 남자,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 4마리와 고양이 3마리의 사진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문제가 있었던 전례를 교훈 삼아서 이 계정에서는 정제된 표현의 메시지를 채워지고 또한 메시지는 선대본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계정마저도 선대본부의 검토까지 거쳐야 할 정도라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토론은 피하면서 이렇듯 아웃사이더로 활동하는 걸 보면 박근혜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45알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을 만나는 일정이 많다. 매번 안타깝고 송구하다. 절박하지 않은 청년이 없고 사연 없는 청년이 없다.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 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다. 성장 회복으로 기회 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청년들 간의 지역 갈등, 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 첫째, 사시 부활이다.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둘째,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이다.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 수시 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 셋째, 공정채용 확대다.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 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공공 영역부터 확대하겠다.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 확산을 추진하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그야말로 있는 자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시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것으로 알려진 사시 구수 윤석열은 앞서 사법시험 부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그 혜택 다 누려놓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로스쿨 검정고시 제도 도입을 주장을 했죠.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일종의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로스쿨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을 유지하면서 사시 부활과 비슷한 효과를 줘서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계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자, 사시 부활에 대한 논쟁 또 한 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시 부활로 인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토론에서 또 한 번 공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양자 토론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누구의 탓이냐는 것을 두고 여야는 내 탓 공방을 할 겁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여태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커닝페이퍼를 준비해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제없는 토론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이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이 자료 반입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다. 차라리 3프로TV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책 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께서 잘 하실 겁니다. 보다 살다 대선 토론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